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이번 겨울 최고의 영입은 바로 이 선수가 아닐까요? 컵스의 이마나가 쇼타가 또 한 번의 호투로 평균 자책점을 0.78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이마나가의 호투 비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티필드에서 열린 뉴욕 매치와의 원정 경기에서 이마나가가 선발 투수로 나섰는데요. 7이닝 동안 87구를 던지면서 3피안타 1볼넷, 탈삼진은 7개를 잡아내면서 무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팀도 간신히 5회 말 이 무사 3루 찬스였죠. 크로우 암스트롱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냈고요. 이 한 점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제 이마나가 선수에게 시즌 5승을 또 선물할 수 있게 됐었는데 5승 수확했습니다. 다승 공동 선두고요. 평균 자책점 0.78 역시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커리어 첫 6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0.78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네 번째 대기록이니까 정말 엄청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마나가이고요.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유일하게 승리를 못 따낸 경기 역시도 우천 중단 맞아요. 때문에 이제 4이닝 동안밖에 못 던졌기 때문에 승리 투수가 안 됐을 뿐이지 그 경기에서도 무실점 피칭을 펼쳤었던 이마나가였죠. 그렇습니다. 이마나가 선수 지난 2015년입니다. NPB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요코하마의 선택을 받았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요코하마 말고 이 오릭스의 1라운드 지명을 받았었던 선수가 또 앞서 빅리그에 진출한, 그리고 최근에 또 부상자 명단에 등재되긴 했었는데 보스턴의 요시다 선수랑 또 드래프트 동기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마나가 같은 경우에는 NPB 통산 성적이 8시즌 동안 64승 50패. 이닝은 1000이닝을 살짝 넘겼고요. 탈삼진도 1021개를 잡아내면서 평균 자책점 3.18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7승 4패 148이닝 그리고 174개의 탈삼진을 잡으면서 탈삼진 왕에 올랐습니다. 평균 자책점 3.18로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렸는데 사실 일본 프로야구에서 이 야마모토 선수의 기록에는 또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이정우 선수가 1억 1,300만 달러 그리고 야마모토가 3억 2,500만 달러의 다저스와 계약하면서 포스팅 정말 열기가 뜨겁지 않았습니까? 이마나가도 1억 달러가 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컵스와 4년에 5,30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했을 때는 73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금액에 계약을 했었는데 뭐 사실 일본 언론에 통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한 구단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계약을 맺은 걸 볼 수 없었으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범 경기에서도 2승 2패 평균 자책점 5.68에 그치면서 우려를 모았었는데 개막하니까 완벽하게 다른 모습. 진짜 지금 컵스의 에이스를 넘어서 싸이 영상 후보 혹은 이제 신인왕 후보로도 꼽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마나가의 호투 비결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건 역시 구속에 비해서 패스볼 구위가 뛰어나다는 점을 꼽고 싶은데요. 이마나가의 패스볼 구속은 92.3마일,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평균이 약 94마일이니까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속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점이 있죠. 바로 무브먼트입니다. 이마나가의 패스볼 같은 경우에는 진출하기 전부터 일본 리그에서 이런 평가를 받아왔었는데요. 이 실제 패스볼 구속에 비해서 타자가 느끼는 체감 구속은 더 빠르다,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마나가 선수의 평균 회전수가 2,412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최대 2,601회까지 측정이 됐었는데 요새 그리고 뭐 패스트볼 회전수도 중요합니다만 이 패스트볼 회전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또 수직 무브먼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수직 무브먼트는 공기 저항이 없었을 때 대비해서 이제 실제 패스볼의 무브먼트가 얼마나 덜 가라앉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마나가의 패스볼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3.3인치, 그러니까 8.4cm가 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약 20% 정도 높은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패스트볼 대부분을 뭐 지금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스트라이크 상단에 던지면서 뒤에 설명할 스플리터랑 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마나가 선수의 키가 178cm, 이게 투수치고도 작은 키 아니겠습니까? 요런 이제 신체적인 결함, 약점을 스트라이크 존 상단으로 패스트볼, 떠오르는 듯한 패스트볼을 던지면서 타자들이 느끼기에는 더 구속도 빠르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덜 가라앉는다고 느끼니까 평소 본인들이 스윙하던 궤적보다 공이 왜 이렇게 또 떠올라?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나가의 지금 패스볼 피안타율은 1할 1푼 5리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구종 가치 역시 플러스 9점으로 리그 전체 1위에 올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만 광고 보고 가시겠습니다.
오늘의 MLB는 2006년부터 네이버 스포츠에 연재되고 있는 칼럼인데요. 메이저리그 시즌 중에는 매일 열리는 경기의 리뷰를, 비시즌 중에는 30개 구단의 시즌 리뷰 및 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메이저리그 팬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하루 15경기씩 열리는 메이저리그 경기 모두 챙겨보기 어렵죠. 이런 환경에서 오늘의 MLB 분명히 의미가 있는 콘텐츠입니다. 아쉽게도 칼럼 서비스가 지난해 끝나면서 오늘의 MLB는 연재가 종료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올해도 오늘의 MLB를 연재하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의 MLB를 계속 연재하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4 시즌 오늘의 MLB는 유료 콘텐츠 채널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연재가 이루어지는데요. 월 구독료는 9,900원입니다. 최소한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니만큼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오늘의 MLB 채널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페스트볼도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 이 헛스윙을 유도할 수 있는 마구, 또 이게 벌컨 체인지업, 스플리터라고도 또 불리죠. 그렇죠. 이마나가의 지금 이 스플리터로 분류되는 공은 사실 일본 리그에서 후배인 아즈마에게 전수받은 벌컨 체인지업인데요. 이 스태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무브먼트로 기계적으로 분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스플리터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 구종이 이 떠오르는 듯한 패스트볼을 상단에 던진 다음에 낮게 이 구종을 떨어뜨렸을 때 이 높낮이를 이용한 그렇죠. 피칭이 되는 거죠. 타자의 시선을 위쪽으로 붙잡아두고 스플리터를 던졌을 때 헛스윙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구 위치를 보더라도 두 구종의 코스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플리터의 헛스윙률 42.9%에 달합니다. 오늘도 7개의 삼진 중에 4개는 또 스플리터로 잡아냈고 20번의 스윙 중에 헛스윙도 무려 9번이나 됐었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무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뜬 공과 삼진을 통해서 메이저리그 타자를 현재까지는 요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피홈런 문제인데요. 저희가 아까 뜬 공 얘기해드렸잖아요. 이마나가 선수가 커리어 내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조금 던지는 걸 보더라도 뜬 공 투수라는 점은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메이저리그에서도 땅볼 비율이 37.7%인데 메이저리그 평균 이 땅볼 비율이 44.6%, 확실히 10%포인트 정도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특히 포심 패스볼의 홈런 문제는 메이저리그에서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 MPB 리그에서도 17개의 피홈런 중에서 16개가 포심 패스볼을 던졌을 때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요코하마 스타디움, 그러니까 이제 이 이마나가 선수가 홈구장으로 쓰던 곳이 뭐 손꼽힐 정도로, 이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기는 하더라도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근데 메이저리그에서는 34.2이닝을 던지는 동안 홈런이 딱 2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2개 모두 또 포심을 상대로 나온 공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죠. 구장이 메이저리그 구장들이 좀 더 넓긴 하지만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파워가 일본 리그 타자들의 파워보다 우수한 건 분명한 사실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이마나가가 시즌을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좀 더 지친 상황이면은 뜬 공이 지금 되고 있는 공도 담장을 넘어가는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포심의 허용 타구의 평균 속도가 93.2마일, 굉장히 또 빠릅니다. 그리고 발사 각도도 29도이기 때문에 요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 떨어져서 이 담장을 넘어가게 된다면 성적이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마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초구 스트라이크를 굉장히 높은 비율로 잡아내고 있는데 대부분이 패스트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어느 정도 분석을 마치고 나서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오는 패스트볼을 노릴 경우에는 이게 장타로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패스트볼과 스플리터, 이 이지선다가 잘 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스위퍼나 커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던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마나가 선수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또 학구적인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와도 좀 타겟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해요. 그렇죠. 일본 시절에 이마나가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던지는 철학자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학구적으로 본인의 약점을 분석하고 그러면서 그 약점을 극복하는 모습을 커리어 내내 보여줬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성장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고요. 사실 지금의 0점대 평균 자책점을 시즌 끝까지 이어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그렇죠. 좋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FA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이영상 후보로까지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성적을 언제까지 이마나가가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메이저리그를 보는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표면적인 성적만 놓고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5승 무패 평균 자책점 0.78. 여러분들께서도 이마나가 선수의 활약 보시면서 이 부분은 진짜 좋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된다 생각하시는 부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댓글을 통해서 또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